예,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챗봇 시작해보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챗봇에 대한 의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봇은 고객의 요청을 대신 응답해주는 채팅 로봇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사용자 전부 인간이죠. 인간, 그리고 챗,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로봇,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 프로그램 간의 채팅을 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와 같이 챗봇이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건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챗봇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챗봇이 이렇게 이제 관심을 받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메신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신저를 사용을 하면서 어, 이러한 챗봇이 관심을 어, 갖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런 챗봇과 비슷한 개념의 기술로는 ARS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건 뭐죠? ARS는 자동응답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전화를 걸면 사람이 그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제 녹음되어 있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서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동응답 시스템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자동응답 시스템을 메신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챗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챗봇이 이렇게 최근에 관심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챗봇이 이제 바로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하면 고객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고객에 대한 요청, 즉 다시 얘기해서 그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응대를 해주는 그런 용도로 챗봇을 최근에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되는 경우가 이제 바로 예약과 관련된 챗봇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공권 예약이라든지 또는 뭐 영화 예매라든지 또는 음식점 예약이라든지 등등 이런 예약 시스템에서 이러한 챗봇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패턴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챗봇을 개발한 것도 상당히 좀 편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요 심심이라고 하는 요 챗봇이 있는데 요 심심이라는 챗봇 사용해 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떤 대표되는 그런 챗봇 중에 하나죠. 보시면은 요 심심이라고 하는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일반 카톡처럼 메신저를 날리게 되면 바로 요 컴퓨터 프로그램 심심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와 같이 응답을 하면서 서로 간에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채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 심심이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챗봇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상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상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인공지능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이런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항공권 예약이라고 한다면 언제 출발하고 언제 출발할 건지 그렇죠? 그리고 출발지는 어딘지 도착지는 어딘지 또 어느 항공사를 이용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뭐 쉽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챗봇을
얘기할 때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챗봇이냐 아니면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은 챗봇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딱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거,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런 예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챗봇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병원의 진료 예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예전에는 전화를 이용해서 챗봇을 걸면 사람이 일일이 1대1로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챗봇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 챗봇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진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N대1로 진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이 높일 수가 있겠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챗봇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챗봇의 원리를 보면 밑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요청이 들어오면 챗봇이 응답을 해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밑에 뭐 얘가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요청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네요. 자, 어쨌든 개념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챗봇은 이 문맥을 파악을 해서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요. 답변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출력해주는 이러한 원리가 바로 챗봇의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심심이처럼 일상 대화예요. 그러니까 일상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인공지능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뭐 예약이나 이와 같은 어떤 패턴이 정해져 있는 이런 시스템과는 약간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인공지능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만들기가 편한데 이런 일상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개념이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입력이 들어오면 챗봇에서는 이러한 적절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이 챗봇의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는 이와 같이 텍스트나 또는 음성 등의 입력을 받는 거죠. 그걸 받아서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출력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요 텍스트와 음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자연어라고 하죠. 이 자연어를 입력을 받아서 챗봇이 이 자연어에 대한 입력을 받아서 이 자연어에 대한 그 맥락을 분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컴퓨터가 이 맥락 분석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해야 돼요. 뭐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뭐 구문 분석이라든지 이런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다 그 분석을 통해서 자연어를 또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연어 생성을 통해서 그 생성된 자연어를 이와 같이 아웃풋을 해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지만 예약 시스템과 같은 이러한 패턴이 정해져 있는 그런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채용을 해서 단지 메신저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그러한 형태의 챗봇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당연히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출력을 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챗봇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챗봇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신저 이용자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이 기술에 대한 혁신. 여기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했는데, 요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이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도 있고요. 이런 자연어 처리에 뭐 여러 가지 뭐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챗봇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러한 이 기술은 있었는데,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IT 기술이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뭐 메신저 이용이라고 하는 이런 생활 패러다임, 뭐 생활 스타일이 이렇게 딱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챗봇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옆에 이제 보시면 요거는 그 메신저 사용 월간 사용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왓츠앱,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그 다음에 위챗 등등 쭉 메신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텔레그램 잘 아시죠? 이런 알만한 것들, 라인, 요거 이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런 메신저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월간 사용자 수입니다. 월간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인데, 자 보니까 그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신저 세계적인 메신저 1위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간 사용자가 1,500이라고 표시되는데 이 단위가 밀리언이에요. 그래서 15억 명이 왓츠앱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의 인구가 이런 월간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늘어났죠. 기하급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챗봇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은 어디 거죠? 이건 네이버죠. 네이버의 라인.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메신저 중에 하나인데, 라인도 이와 같이 월간 사용자가 2억 명이 넘어갔네요. 2018년 4월 기준으로.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었는데 3억 명의 어떤 그런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라인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여기에 이제 끼지 못하네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인기를 끄고 있네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위챗 같은 경우에는 이건 중국 메신저거든요. 그런데 사용량이 월간 사용량이 한 10억 명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참고로 이제 위챗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챗봇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 안에서 뭐 이제 뭐죠? 페이팔 여러분 아시죠? 그 해외 결제 시스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결제도 위챗을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위챗 메신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버라고 하는 카풀 개념의 그런 대리운전과 같은 어떤 그러한 서비스, 우버 서비스 아시죠? 그리고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위챗 메신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이런 챗봇에서 이제 메신저를 하다가 뭐 영화 예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서비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위챗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중국,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서비스 제공 업체 중에 하나가 위챗입니다. 어쨌든 이런 메신저 사용자가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챗봇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챗봇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의 첫 번째 이유로는 모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메신저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챗봇에는 페이스북의 챗봇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심심이라든지 또는 카카오의 옐로우 아이디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시리라고 하는 이건 이제 보이스 봇이라고 그러죠. 이 시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챗봇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챗봇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챗봇이 있고, 그 다음에 AI 기반이 아닌 그런 챗봇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이라고 한다면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AI 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챗봇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AI 기반이 아닌 봇 같은 경우에는 예약 시스템 같은 일정한 패턴이 정해져 있는 형태대로 설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AI 기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개발자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화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AI 기술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이런 것 등을 전부 챗봇이라고 한다. 즉 ARS가 메신저에서 제공되는 어떤 그런 개념의 서비스를 우리는 챗봇 서비스라고 하고, AI 기술을 사용하든 AI 기술이 사용되지 않든 이런 것들을 통틀어 우리는 챗봇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챗봇이 뭐 날씨를 알려주는 날씨 챗봇 등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개인 비서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그런 챗봇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아주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챗봇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앞으로 상당히 그 발전 가능성이 넓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이런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계속 그 챗봇을 활용하다 보면 이 챗봇이 학습을 해요. 여러분과 나오는 그 대화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 대화를 새로운 대화, 그러니까 오늘 했던 대화 내용이 학습이 되면서 그 다음 날 일주일 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챗봇이 학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업무에 활용을 한다면 업무에서 좀 더 어떤 패턴에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러한 그런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챗봇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챗봇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학습하게 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처음부터 챗봇 개발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챗봇 빌더라는 게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 챗봇 빌더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도의 어떤 그 챗봇 개발을 하려면 자연어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AI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같은 이러한 기술에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이건 NLU 또는 NLP라고 하는데, 그런 엔진을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개념을 처음부터 설명드릴 수는 없고, 챗봇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 원리,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챗봇 빌더를 활용을 해서 한번 직접 어떤 식으로 이런 챗봇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챗봇을 이해하는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챗봇 빌더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BM의 왓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이얼로그 플로우도 역시 이제 상용으로도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다이얼로그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라고 하는 챗봇 빌더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챗봇 서비스를 만드는지 먼저 학습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일반 코딩을 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챗봇들은 대표적인 게 왓슨,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플로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윗이라고 하는 윗 AI라고 그러죠. 윗이라고 하는 이런 챗봇 빌더도 있고, 여러 가지 챗봇 빌더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제 코딩 없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긴 한데, 조금 더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려면 여기에 코딩 기능도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웹 기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바스크립트, 에크마 6, 요즘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에크마 6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스크립트도 사용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폴리머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파이어베이스, 요즘에 최근에 관심 받고 있는 파이어베이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웹훅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챗봇이 이제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소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챗봇이 어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는데, 이 자연어 처리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영어와 한국어, 아시아계 언어는 생각보다 자연어 처리가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한국어에 대한 자연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파이썬을 가지고 한번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챗봇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